저주. 다른 이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 이처럼 흔히들 저주받았다라고 알려진 물건들은 가지고 있기만 해도 소유자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거나 심지어는 접촉만 하더라도 큰 재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세계 곳곳에 저주받은 물건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나 베이커의 웨딩드레스. 미국 펜실베니아주 블레어 카운티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 이 저택은 1849년 철강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엘리어스 베이커가 지은 것으로 그에게는 안나라는 끔찍이 아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나는 철강 노동자로 일하는 하류층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이내 결혼까지 약속하는데요. 안나는 결혼식 때 입을 웨딩드레스를 몰래 장만하기까지 하며 베이커에게 결혼 허락을 요청했지만 베이커는 하류층 남자와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마는데요. 안나는 베이커에 대한 원망으로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대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드레스를 입고 혼자 춤을 추겠다고 맹세합니다. 이후 수년에 걸쳐 점점 정신이 망가져가던 안나는 하루 종일 웨딩드레스만 보며 꼼짝을 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웨딩드레스에 손을 대려 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등 마치 드레스를 떠나간 남자처럼 여기며 집착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안나는 결국 이 저택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곳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침실 유리장에 보관된 웨딩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거나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발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심지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밤마다 혼자 춤을 추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까지 빗발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현재 베이커 맨션은 박물관으로 개조되었고 웨딩드레스는 한때 안나의 드레스룸이었던 2층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보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전시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버스비 의자. 영국 노스 요크셔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깡패이자 술주정뱅이 토마스 버스비. 버스비는 화폐 위조범 다니엘 오티의 딸 엘리자베스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데요. 버스비와 엘리자베스는 다니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여관에 함께 살았는데 일이 없을 때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다니엘은 버스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의 딸이 버스비를 사랑했기에 화폐 위조 일을 같이 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위조 화폐 분배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버스비가 술에 잔뜩 취해 여관에 돌아왔을 때 다니엘은 딸을 데려가기 위해 여관으로 와 있었고 심지어 버스비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죠. 곧장 큰 싸움이 벌어졌지만 버스비가 술에 잔뜩 취했다는 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싸움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에 취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버스비는 그대로 다니엘의 집으로 따라가 망치로 그의 머리를 때려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고 죽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저 의자에 앉는 사람은 누구든 비극적 결말을 맞을 것이다. 버스비가 살던 여관의 주인은 여관의 이름을 버스비 의자 여관으로 바꾼 후 버스비의 마지막 말을 이용해 손님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의자의 저주가 진짜인지 궁금했던 많은 손님들이 여관을 찾았고 놀랍게도 의자에 앉았던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주로 인한 최초의 사망은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굴뚝 청소부가 다음날 교수형 때 옆 기둥에 매달려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건축업자들이 막내를 의자에 앉도록 유도하였고 현장으로 돌아온 막내는 건물 지붕을 뚫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자에 머리를 부딪힌 후 뇌종양을 진단받거나 다양한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의자에 앉은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적도 있었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관 주인은 더 이상의 저주를 막기 위해 의자를 지하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관 지하로 의자를 옮기던 배달기사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몰라 의자에 기대어 휴식을 취했고 이후 몇 시간도 안 돼 교통사고로 숨지게 됩니다. 결국 여관 주인은 의자가 너무 위험해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자를 영국의 지역 박물관인 티르스크 박물관에 기증하게 되는데요. 현재 버스비의 의자는 누군가 실수로라도 앉을 수 없도록 천장에 매달려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로버트. 갈색의 흉터로 가득한 얼굴,
어딘가 기괴하게 생긴 강아지 장난감을 안고 있으며 세일러복을 입은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형 로버트. 로버트는 로버트 유진 오토라는 괴짜 예술가의 소유였습니다. 유진의 어린 시절 부유했던 그의 부모님이었지만 가정부들에게는 학대라고 할 만큼 엄격했었는데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한 가정부 여성을 해고하게 되었고 부두교와 흑마술에 능통하던 이 여성은 떠나기 전 봉제 인형 하나를 유진에게 선물합니다. 유진은 인형에게 자신의 이름을 따 로버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이상한 점은 유진이 마치 로버트가 인형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는 유진이 스스로 목소리를 바꿔가며 대화하는 거라고 여겼지만 점점 그것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목소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종종 유진의 방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소리나 무시무시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며 방으로 달려가자 가구가 뒤집혀 있고 장난감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유진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유진은 항상 로버트가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괴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마치 인형에 홀린 것처럼 항상 로버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관계는 유진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데요. 유진은 어느 여성과 결혼하였지만 여전히 인형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잠들었으며 부부가 가는 곳 어디든 함께 다녔습니다. 이런 유진의 이상행동은 부부 생활을 파국으로 이끌었고 그의 아내는 결국 미쳐버려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사망하게 되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유진도 세상을 떠난 후 머틀 로이터라는 여성이 유진의 저택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로버트를 다락방에 놔두었지만 로버트는 종종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며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침대 밑에서 정육점 칼을 들고 있는 로버트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름 끼치는 모습은 1988년 개봉한 공포영화 사탄의 인형 척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도 하죠. 이후 로버트는 포트 이스트 마텔로 박물관에 기증되어 현재까지도 전시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전시장 벽에는 로버트에게 보낸 편지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편지가 아닌 로버트를 방문한 후 끔찍한 불행과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보낸 사과 편지들이라고 하며 현재까지도 하루 평균 하나에서 3통의 사과 편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로버트를 어떤 식으로든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에나벨. 공포영화 에나벨의 모티브가 된 인형 에나벨은 영화 속 인형이 도자기 같은 피부, 좀 더 인간에 가까운 소름 돋는 얼굴을 가진 것과 달리 붉은색 머리와 코, 그리고 밝게 웃는 얼굴을 가진 겉으로 보기에는 귀여운 인형입니다. 하지만 에나벨의 행복한 미소 아래에는 경고, 절대 열지 마시오 라는 엄중한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원래 에나벨은 학생 간호사였던 도나에게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도나는 친구 엔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랑스러운 얼굴로 두 소녀를 맞이하는 귀여운 인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나와 엔지는 에나벨이 방 안에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데요. 분명 거실 소파에 앉혀놨던 에나벨이 도나의 침실에 문을 닫은 채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두 소녀는 아파트 곳곳에서 양피지에 도와주어 라고 적힌 메모들을 발견하거나 에나벨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목격하는 등 이야기는 점점 더 불길해집니다. 이런 섬뜩한 일이 반복되자 도나는 어느 심령술사를 찾아갔고 심령술사는 이전에 도나의 아파트에 살던 에나벨 히긴스라는 이름의 7살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는데 그 아이의 영혼이 인형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도나와 엔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여겨 인형과 함께 지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또 하나의 사건을 불러오고 마는데요. 도나가 외출한 어느 날 엔지의 남자친구 루는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에나벨에게 목이 졸리는 가위에 눌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가슴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마치 누군가가 달려들어 거칠게 긁은 것처럼 투성이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발톱 자국은 이틀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데요. 루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심각함을 느낀 도나와 엔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유명 테마사이자 초자연현상 조사관 워렌 부부에게 에나벨에 대한 것을 의뢰합니다.
워렌 부부가 인형을 확인한 결과 에나벨의 안에 있는 것은 어린 소녀의 유령이 아닌 악마였고 도나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불쌍한 소녀인 척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워렌 부부는 에나벨을 가져가기로 결정하였고 에나벨을 차 뒷좌석에 앉힌 후 고속도로는 위험할 것이라는 판단에 뒷길을 이용하였음에도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차가 멈춰서는 등 커다란 교통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워렌 부부가 성수를 뿌리자 잠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워렌 부부는 에나벨을 영원히 가두기로 결정합니다. 특별히 제작한 유리와 나무 상자로 된 케이스를 만들어 그 위에 주기도문과 성 미카엘의 기도문을 새겼습니다. 케이스에 가둬진 이후 에나벨은 더 이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워렌 박물관에 방문한 어느 젊은 신부가 에나벨을 집어들고는 에나벨의 악마적인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워렌 부부는 에나벨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지만 젊은 신부는 오히려 그들을 비웃었죠. 결국 이 신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가 박살날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당해 간신히 목숨만 건질 정도로 크게 다치게 되는데요. 그는 사고 직전 백미러로 에나벨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방문객은 에나벨 인형 케이스의 유리를 두드리며 저주를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오토바이는 통제력을 잃고 나무에 머리가 부딪혀 즉사했으며 함께 있던 그의 여자친구 또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8월 에나벨이 워렌 박물관에서 탈출하는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틱톡 등 SNS에서는 에나벨에 관한 내용으로 굉장히 화제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는 루머로 밝혀졌으며 에나벨은 워렌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주받은 물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저주의 끔찍한 내용들, 저주를 믿든 믿지 않든 굳이 호기심의 물건을 만지거나 조롱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주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더욱 기괴하게 만듭니다.